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오리엔테이션 3강, 4강, 5강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최소 몇 번? 3번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러셔야 돼요. 교재를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약과 틀입니다. 약과 틀. 여기서 틀이란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절 때 약과 아시죠? 약과 맛있죠? 예. 이 약과를 어떻게 만드냐면 약과를 만드는 그 식재료를 반죽을 해서 이 약과 틀 여기다가 그 식재료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틀에서 딱 뽑아내면 그것이 약과가 되는 거죠. 그 약과 틀을 잘 보시면 동그란 홈이 파져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몇 개가 있습니까? 총 5개죠. 그러니까 5개가 너무 많아요. 3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만. 그 교재의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약과 틀에서 약과를 빼내는데 거기 보면은 문양이 다 다르죠.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한번요. 3개의 약과 홈이 있는데 거기서 약과를 빼냈을 때 그 약과 문양이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첫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 두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 세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이 나오죠. 딱딱 그 자리에서 그 문양이 나오죠.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바꿔 말하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죠.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는 이 3개의 단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어느 위치에 놓여도 뜻이 통한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영어는 딱딱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의 약과가 나오고 두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의 약과가 나오고 세 번째 홈에서는 요런 문양의 약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딱딱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요. 한국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그 단어가 어느 위치에 놓이고 마하고 섞여도 뜻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 위치에 첫 번째 약과는 첫 번째 홈, 두 번째 약과는 두 번째 홈, 세 번째 약과는 세 번째 홈 이렇게 딱딱 위치를 지켜야만 뜻이 통하는 그러한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어는 자유롭다. 영어는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영어 문장 속 땡땡땡땡이 중요하다. 느낌표 빡 이렇게 돼 있죠. 오리엔테이션 4강, 오리엔테이션 5강 다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3강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면 뭔가 허전하죠? 네. 자, 이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가 문장 속의 위치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모국어로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어 문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 자, 과연 한국어는 위치가 자유로운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4개의 단어를 위치를 막 바꾸면
총 2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짠 거 없어요. 바로바로 뜻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교재를. 사람들이 교재를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교재를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교재를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교재를 사람들이. 교재를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출력합니다. 교재를 파도뱅크에서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교재를 출력합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 파도뱅크에서 사람들이. 그만할까요? 예. 어때요? 빠른 속도로 제가 했는데도 전혀 뜻을 파악하는 데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죠? 어때요? 바로바로 뜻이 파악이 되잖아요? 예. 좀 약간 어색하거나 이런 문장을 과연 쓸까라고 싶은 문장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출력합니다라는 4개의 단어의 위치를 마구 섞었을 때도 우리는 이 뜻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한국어는 자유롭다. 뭐가 자유롭다? 문장 속 위치에서 자유롭다. 즉, 어느 위치에 놓여도 상관없다. 이거죠. 반면에 아까 약과 틀 기억하시죠? 영어는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약과 틀이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미 틀이 있고 문장이라는 틀이 있고 첫 번째 홈에는 첫 번째 약과가, 두 번째 홈에는 두 번째 약과가, 세 번째 홈에는 세 번째 약과가,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 영어는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 속 위치 감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지점부터 좀 더 심오한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 단어는 어느 위치에 놓여도 뜻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영어에는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들어보셨죠?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한국어에는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도뱅크에서 교재를 이것이 영어에는 없는 조사인데요. 일종의 꼬리표, 태그와도 같은 거죠. 사람들 뒤에 이가 붙어 있고 파도뱅크 뒤에 에서가 붙어 있고 교재 뒤에 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위치를 막 바꿔도 막 섞어놔도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주어구나, 에서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어느 장소구나, 파도뱅크라는 장소, 르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구나, 이렇게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마구 섞어놔도 뜻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쇼박쌤, 그 얘기 딴 데서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Showpark's Pado English. 자, 여기서부터 진짜 심오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이론을 학습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영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실력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초스피드로 말문트기로 갈 거냐, 즉 초단기의 지름길로 갈 거냐, 이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짤 거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가야 합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고 영어에는 없다. 이게 차이다. 끝. 그리고 영어는 딱딱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은 조사가 들어있는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 이, 파더뱅크 뒤에 에서, 교재 뒤에 를, 이러한 조사들이 붙어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을 할 때 위치 감각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대는 위치 감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어요. 위치 감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임팩트 있게 달리 표현하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대의 두뇌는 위치 감각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뺑뺑 놀았어요. 왜? 단어들이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왜? 조사가 다 있으니까. 그 조사만 보면 뜻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특성이 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지금까지 써왔으니까요. 반면에 영어는 어떻죠? 위치를 지켜야 하죠. 그러니 위치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국어를 사용한 한국인이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되는 영어를 배우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전혀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뺑뺑 놀았던 그런 한국인의 두뇌를 갖고 있으니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되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S 플러스 V 플러스 O 이런 기호들이 동원이 된 거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 헷갈리고. 아니 그러면 S 플러스 V 플러스 O 뭐 이런 기호가 동원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이 언어적 특성이 다른 이 영어를 배운단 말이냐?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쇼박의 구구단 파도 영어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S 플러스 V 플러스 O 기호도 하나의 수단이죠. 그렇게 하는 접근법 자체가 그다 쓸데없습니다. 아니 문장을 그냥 직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을, 즉 위치 감각으로 파악만 하면 될 것을 꼭 S 플러스 V 플러스 O 이따위 기호들이 꼭 동원돼야 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뭐? 그 위치가 자유롭고 영어는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은 위치 감각이 없다. 그런데 영어는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핵심이 뭐다? 그래서 핵심은 위치 감각이다. 그럼 전략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위치 감각만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하게 직관으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 4강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약과 틀이 있죠. 틀이 있고 홈이 있고 거기에 약과를 딱 집어넣어서 꺼낸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어 문장의 본질입니다. 약과 틀이 있고 정해진 홈에 약과가 딱딱 들어가는 것처럼 문장이라는 틀이 있고 단어가 딱딱 자기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의 언어적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어 문장은 틀이 있고 이 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고, 즉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단어가 딱딱 들어간다, 이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서 유레카 이렇게 느끼셔야 정상인데, 이 지점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최소 3번을 반복해서 들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문장을 대할 때 어떤 식이었습니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단어와 단어의 연결성,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여지껏 영어 문장을 파악하셨잖아요. 주어에다가 동사 붙이고 목적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단어만 생각하셨잖아요. 단어들이 연결되는 것이 문장이다, 여지껏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접근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과 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홈에 약과가 딱딱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두뇌 속에 어떤 문장이라는 틀이 있고, 그 틀 속에는 각각의 위치들이 있어서 그 정해진 위치에 단어가 들어간다. 이 점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영어 문장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핵심은 단어와 단어들의 연결이 문장이 아니고 우리 두뇌 속 어딘가에 있는 약과 틀처럼 이미 문장의 틀이 있고 약과가 들어가는 그 홈, 즉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각각의 위치에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이 영어 문장이다, 이겁니다. 3번째는 아까 조사 얘기했잖아요.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고 영어에는 조사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어 그럴 때는 행위, 동작의 주체, 그것을 주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의 주어에는 은는 이가가 붙죠. 이 은는 이가가 조사인데 영어에는 은는 이가와 같은 조사가 없죠.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어에는 나는, 은는 이가 두 번째, 나는,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주어다. 한국인은 는이라는 조사를 식별을 해서 나는이 주어구나, 이렇게 파악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I죠. I.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바꾸면 왜 없어도 되죠? 왜 없어도 뜻이 통하죠? 약과 틀처럼 문장이라는 틀 속에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어 위치, 동사 위치, 이런 식으로 주어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어 자리에 I라는 단어만 채워 넣으면 주어로 파악이 되니까 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치가 조사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영어에서의 위치가 한국어의 조사다. 이해가 안 되시면 최소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핵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 어때요? 기대되시죠? 근데 이 3가지의 원리는
다음 오리엔테이션 4강, 5강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입문 과정입니다.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뒤에 있어요. 예. 최소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더 심오한 구구단 파도형의 원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I는 무슨 뜻인가요? 보통 나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I라는 단어는 아직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울리지 않은 그냥 순수한 I라는 그 단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나는이란 뜻은 아니죠. 나죠, 나. 이해가 되시나요? 비로소 주어 자리가 정해져 있는 문장이라는 틀 속에 I가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I는 나는 아닙니다. I는 나입니다. 나. 왜? 는이라는 조사는 위치고 문장 틀 속에 위치가 곧 한국어의 는이라는 조사니까 위치가 곧 조사고 조사는 곧 위치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거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짤 것이냐 이거잖아요. 영어 문장 속 위치 감각이 중요하다. 이 위치 감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왜? 한국인은 이 위치 감각에 게을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놀았죠. 그죠? 완전히 쌩까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감각이라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위치 감각이 힘들다고요. 근데 위치 감각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 감각에 총력을 기울이면 영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위치 감각이 발달되지 않은 한국인이 굳이 위치 감각을 신경 쓰지 않고 동원하지 않고도 편하게 한국어를 사용한 한국인이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되는 그 위치 감각이 꼭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180도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그 위치만 딱딱 지켜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위치 감각만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이 감각만 터득하면 어때요? 영어를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배울 수 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